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거리두기 1단계가 됐죠. 참. 전 처음에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정말 오래 가네요. 다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또 그 최전선에서 계속 힘써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 또 사실 조금 나아졌으니까 사람들과 또 이렇게 친구들, 직장 동료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술 한잔 하거나 뭐 이야기하고, 참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실 텐데, 참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가 이렇게 오랜만에 갖게 되면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사람들을 이제 아무래도 좀 덜 만나게 되죠. 신경이 쓰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다들 더 조심하셔서 이 시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이제 힘든 하루를 겪고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4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월 30일. 내가 일전에 내게 미술에 대해 한 말은 분명히 문학에도 적용된다. 관건은 탁월한 것을 알아내서 과감히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이 짧은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 어떤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을 베끼듯 있는 그대로 글을 쓰기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전원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문학이니 장면이니 전원시라고 하는 게 대체 뭐란 말인가? 자연현상에 관심을 가지면 되지.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 억지로 쥐어짜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서두로 인해 뭔가 탁월하고 고상한 내용이 잔뜩 뒤따르리라 기대한다면 너는 또다시 보기 좋게 속는 것이다. 내 관심을 이토록 생생하게 사로잡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머슴의 이야기니까. 늘 그렇듯 나는 얘기를 잘 풀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너는 평소처럼 내가 과장한다고 여길 것이다. 또다시 무대는 바라임이다. 이런 진기한 일이 발생하는 곳은 항상 바라임이다. 교회의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 있었다. 나는 그 사람들과 신분이 달라서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다. 한 젊은 농부가 가까이 있는 집에서 나오더니 내가 일전에 그렸던 쟁기에 달라붙어 뭔가 손을 보았다. 나는 그 사람의 일하는 품이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고 지내는 형편을 물어보았다. 우리는 금방 서먹서먹하면서
벗어났고,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릴 때면 늘 그렇듯 이내 서로 친숙해졌다. 그는 어떤 과부집에서 일하는데 여주인이 썩 잘 대우해준다고 말했다. 그가 여주인에 대해 아주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주인을 칭찬해서 나는 금방 그가 몸과 마음을 다해 여주인에게 홀딱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녀는 이제 젊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첫 남편한테 시달린 나머지 재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에서 그녀가 그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자기를 선택해서 첫 남편이 저지른 과오의 기억을 말끔히 씻어버리기를 그가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내게 이 사람의 순수한 호감, 사랑, 단심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가 한 말을 하나하나 그대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정말 그렇다. 그 사람의 몸짓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 조화로운 목소리, 그의 눈길에서 은밀히 번뜩이는 불꽃마저 함께 생생하게 서술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의 재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 그 사람의 온몸과 표정에 배어있는 연정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내가 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진부한 것뿐이다. 내가 행여나 그와 그녀의 관계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녀의 행실을 의심하지나 않을까 지레 걱정하는 그의 태도가 특히 내 마음을 움직였다. 젊음의 매력이 없는데도 그의 마음을 힘차게 끌어당겨 꼼짝 못하게 사로잡은 그녀의 자태와 몸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친구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는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 자신에게나 다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살아생전 이렇게 절실한 욕구와 뜨겁고도 간절한 갈망을 이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본 적이 없다. 그래, 이렇게 순수한 모습으로는 생각은커녕 꿈도 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순진무구와 진실성을 다시 생각하면 내 영혼이 깊은 곳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런 단심과 연정의 이미지가 어디를 가나 나를 따라다닌다. 그 불길이 저절로 옮겨 붙는 듯 나도 갈망하고 애태우게 된다는 말을 한다고 나무라지는 마라. 이제 나는 한시 바삐 그녀를 직접 보려고 한다. 하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보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통해 그녀를 보는 편이 더 좋을 듯하다.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혹시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과는 다른 모습일지 모르니 뭐하러 이 아름다운 이미지를 망가뜨린단 말인가. 6월 16일 왜 편지를 써 보내지 않았느냐고? 그런 걸 묻는 걸 보니 너도 이른바 먹물이구나. 짐작하겠지만 잘 지내고 있다. 실은
간단히 딱 잘라 말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나도 모르겠다. 그 지극히 사랑스러운 여인을 알게 된 경위를 차근차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나는 즐겁고 행복한 나머지 객관적으로 서술할 형편이 아니다. 천사를 알게 되었다. 이건 누구나 자기 여자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안 그래? 그런데 그녀가 얼마나 완벽한지, 또 어째서 완벽한지 설명은 하지 못하겠다. 그녀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말로써 충분하다. 그토록 총명하면서도 그토록 소박하고 그토록 심지가 굳으면서도 그렇게도 너그럽고 참된 삶을 살고 활동하면서도 영혼의 평온을 유지한다. 내가 그녀에 대해 무슨 말을 하건 그건 모두 역겨운 헛소리이고 그녀 실체의 어떤 특징도 드러내지 못하는 궁색한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이 다음에, 아니, 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야기해 주어야겠다.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니까 털어놓는데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부터 벌써 3번이나 펜을 내려놓고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해서 달려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엔 말을 타고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도 시도 때도 없이 창가로 가서 해가 아직 높이 떠 있는지 내다보곤 했다. 나는 결국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집에 돌아왔다. 빌헬름. 저녁 식사로 버터 바른 빵을 먹고 내게 편지를 계속 쓰겠다. 그녀가 귀엽고 쾌활한 아이들인 동생 8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내 영혼이 얼마나 큰 희열을 느끼는지.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쓴다면 너는 마지막에 가서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뭔지 종잡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자신을 다그쳐서라도 자세히 얘기해 볼 테니 이제 들어보아라. 얼마 전 편지에 내가 S라는 관리관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조속히 자신의 은둔처, 아니 작은 왕국이라고 할 거처를 방문해 달라고 청했다는 사실을 쓴 적이 있다. 나는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 조용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 같은 여인을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곳에는 영영 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무도회를 열기로 했는데 나도 기꺼이 참석하기로 했다. 나는 이곳에 참하고 예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아가씨에게 무도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마차를 빌려서 내 파트너와 그녀의 사촌과 함께 무도회장으로 가면서 도중에 샤를로테 S란 아가씨도 태워가기로 했다. 우리가 간벌한 넓다란 숲을 지나 수렵관을 향해 달려갈 때 내 파트너가 말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사촌이 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거들었다. 내가 어째서요? 하고 물으니 그녀가 대답했다.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는 아주 착실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일을 정리하고 괜찮은 일자리도 구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답니다. 이 소식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었다. 우리 마차가 수력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산 너머로 떨어지기 15분 전쯤이었다. 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여자들은 지평선에 몰려드는 습한 회백색 구름 속에 들어있어 보이는 비바람을 걱정했다. 나 역시 우리의 즐거운 행사가 타격을 입을지 모른다고 예상하면서도 일기에 관해 잘 안다는 듯 그들의 걱정을 달랬다.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한 하녀가 대문으로 나와 로테 아가씨가 바로 나올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잘 지어진 집 쪽으로 가서 앞에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 안에 들어섰다. 그때 지금까지 본 것 가운데 가장 매혹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현관에 딸린 방에는 2살부터 11살 사이의 어린아이 6명이 한 처녀를 둘러싸고 우글거렸다. 처녀는 자태가 아름답고 키는 중키에 소매와 가슴에 분홍색 리본이 달린 소박한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빵 덩어리를 들고 빙 둘러서 있는 아이들에게 각각 나이와 식욕에 따라 먹을 만큼 잘라서 하나씩 아주 다정하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빵이 채 베어지기도 전에 저마다 고사리 같은 2손을 높이 쳐들며 가식 없이 자연스럽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외쳤다. 저녁거리 빵을 받아 들고서는 만족해서 어디론가 뛰어나가거나 성격이 차분한 아이는 찾아온 낯선 사람들과 로테가 타고 갈 마차를 구경하려고 침착하게 걸어서 대문으로 갔다. 그녀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까지 하고 여자분들은 기다리게 했군요. 옷을 갈아입고 제가 없는 동안을 대비해 잡다한 집안일을 챙기느라 아이들에게 저녁빵 주는 걸 깜빡 잊고 말았네요. 아이들은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베어주는 빵은 먹지 않거든요. 나는 우물쭈물 인사를 건넸다. 내 온 영혼은 그녀의 자태, 음성, 동작에 쏠려 있었다.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가져오려고 자기 방에 들어간 사이 나는 이 뜻밖의 만남으로 놀란 정신을 수습할 시간을 얻었다. 꼬마들은 약간 떨어진 옆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막내에게 다가갔다. 얼굴이 아주 잘생긴 아이였다. 막내는 슬쩍 뒤로 물러났다. 마침 그때 로테가 문에서 나오더니 말했다. 루이스, 친척형하고 악수해야지. 꼬마는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었고 나는 아이의 작은 코에서 콧물이 흐르는 것에도 괴념치 않고 힘껏 뽀뽀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친척형이라고요? 제가 아가씨와 친척이 되는
행운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악수를 하려 그녀에게 손을 내밀면서 반문했다. 그녀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우리 집의 친척 개념은 아주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당신이 가장 먼 친척이라면 제 마음이 좋겠어요? 그녀는 걸음을 옮기면서 바로 아래 여동생 11살쯤 되어 보이는 조피에게 동생들을 잘 돌보고 말을 타고 산책 나가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대신 인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또 동생들에게 조피를 로테로 여기고 조피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몇몇 아이는 그러겠다고 분명히 다짐했다. 그런데 금발머리에 좀 시건방져 보이고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조피 언니는 큰언니가 아니잖아. 큰언니, 우린 큰언니가 더 좋아. 라고 불평했다. 사내 아이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2명이 마차 뒤에 올라탔고 내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숲이 시작되는 데까지만 타고 갈 것을 허락했다. 아이들은 그에 앞서 서로 장난치지 않고 마차를 단단히 붙잡고 있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우리가 마차에 올라타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들은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옷차림과 특히 모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무도회에서 만날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적당히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로테가 마부에게 멈춰라고 지시하고 동생들을 마차에서 내리게 했다. 동생들은 누나의 손에 다시 한번 키스를 하고 싶어 했다. 그중 형은 15살 나이에 걸맞게 정을 듬뿍 담아 키스를 했고 다른 아이는 거칠고 경솔하게 입을 맞추었다. 로테는 다시 한번 동생들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달렸다. 내 파트너의 사촌이 로테에게 일전에 보내준 책을 다 읽었느냐고 물었다. 로테가 대답했다. 아니요, 안 읽었어요. 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돌려드리지요. 그 전에 빌려주신 책도 그보다 낫지 않았어요. 무슨 책이냐는 내 질문에 로테가 한 대답을 듣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서 풍부한 개성을 느꼈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녀의 표정에서 새로운 정신적 매력과 새로운 재기의 섬광이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그 매력과 재기는 만족해서 점점 더 펼쳐지는 듯 보였다. 내가 그녀를 이해한다는 것을 그녀가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설보다 더 좋아한 건 없었어요. 일요일이면 한 구석에 앉아 온 마음을 다해 제니 양의 행과 불행에 푹 빠져들곤 했죠. 그런 종류의 책에서 아직도 어느 정도 매력을 느낀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 취향에 딱 맞는 것만 읽으려고 해요. 제가 사는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며 마치 제 가정생활 같아서 흥미롭고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를
가장 좋아해요. 물론 제 가정 생활이 낙원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랍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받은 감동을 숨기려고 애를 썼으나 당연히 오래가지는 못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말처럼 웨이크필드의 목사 랄지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나는 감동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참았던 말을 다 쏟아내고 말았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로테가 두 여자에게 말머리를 돌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들이 그동안 줄곧 눈을 멀뚱멀뚱 뜬 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촌은 비웃는 듯 코를 실룩거리며 나를 여러 번 노려보았으나 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화제는 춤의 즐거움으로 넘어갔다. 로테가 말했다. 춤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흠이겠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춤보다 더 즐거운 건 몰라요. 무슨 골칫거리가 있을 때면 조율이 안 된 제 피아노로라도 춤곡을 치면 말짱해진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내가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얼마나 황홀해했을지, 그녀의 생길발랄하게 움직이는 입술과 싱그럽게 밝은 뺨이 얼마나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그녀가 하는 이야기에 멋들어진 의미에 정신이 팔려 정작 그녀가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놓쳤을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만큼 너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무도회장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치 꿈꾸는 사람처럼 마차에서 내렸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는 가운데 꿈속을 헤맸으므로 환하게 불이 밝혀진 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도 거의 듣지 못했다. 아우드란이라는 신사와 아무개 씨가 그 많은 이름을 어찌 다 기억한단 말인가. 마차 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이들은 각자 자기 파트너인 사촌과 로테를 챙겼고 나는 내 파트너를 데리고 올라갔다. 우리는 미뉴에트를 추면서 서로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파트너를 바꾸어가며 춤을 추었는데 유독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들이 한 손을 내밀어 춤을 끝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로테와 파트너가 영국식 컨트리 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그녀가 우리와 같은 줄에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을지 너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춤추는 모습은 반드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녀는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모아 춤을 춘다. 그녀의 온몸은 조화를 이루고 아무런 근심도 거리낌도 없이 춤을 춘다. 마치 춤이 전부이고 그 밖에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는 듯하다. 이 순간에는 그녀 눈앞에서 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게 분명하다. 나는 그녀에게 두 번째 컨트리 댄스를 청했다. 그러나 그녀는 세 번째 춤을 함께 추자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솔직한 태도로 독일 춤을 정말 좋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여기서는 독일 춤을 출 때 함께 추는 각 쌍의 파트너를 바꾸지 않는 것이 관례예요. 제 파트너는 왈츠가 서툴러 제가 함께 추는 역할을 면해주면 고마워할 겁니다. 당신 파트너도 왈츠를 잘 추지 못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영국식 컨트리 댄스 때 보니까 당신은 왈츠를 출 때처럼 능숙하게 돌아가시더군요. 이제 제 독일춤 파트너가 되고자 하신다면 제 파트너한테 가셔서 허락을 받으세요. 저는 당신 파트너한테 가서 허락을 얻지요. 나는 그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춤추는 사이 그녀의 파트너가 내 파트너에게 말 상대가 되어 주었으면 하고 의견을 모았다. 이윽고 다시 춤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한동안 팔을 다양한 형태로 휘감으며 춤추기를 즐겼다. 그녀의 동작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날렵하던지. 마침내 왈츠 차례가 되어 남녀 쌍들이 각각 둥글게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하자 이 춤을 제대로 출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으므로 처음에는 당연히 서로 뒤엉키는 등 좀 혼란스러워졌다. 우리는 영리하게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춤추게 내버려 뒀다가 가장 서투른 사람들이 플로어를 비운 뒤에야 나서서 다른 한 쌍, 즉 아우드란과 그의 파트너와 함께 멋들어지게 춤을 끝냈다. 내가 그토록 가볍게 스텝을 밟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을 품에 안고 전광석화처럼 빙글빙글 날아다니다 보니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빌헬름, 솔직히 고백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 여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인이 생긴다면 나 아닌 어떤 남자와도 왈츠는 추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비록 그 때문에 내가 파멸한다 하더라도 내 심정을 이해하겠지. 우리는 숨을 돌리기 위해 홀을 두세 번 돌았다. 그런 다음 로테가 의자에 앉았고 내가 이전에 따로 챙겨둔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오렌지 몇 개가 훌륭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녀가 예의상 오렌지를 한 조각씩 옆자리에 염치 없는 여자들에게 건네줄 때마다 나는 심장이 찔리는 듯 아팠다. 세 번째 컨트리 댄스 때 우리는 두 번째 쌍이 되었다. 열을 따라 춤추면서 내가 그녀의 팔을 잡고 더할 수 없이 순수한 즐거움이 진솔하게 드러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얼마나 커다란 희열을 느꼈는지는 하느님만 아실 것이다. 우리는 어느 부인 옆을 지나게 되었다. 이제는 젊다고 할 수 없는 얼굴인데 사랑스러운 표정 때문에 이미 내 눈길을 끈 부인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로테를 바라보더니 경고하듯 손가락 하나를 축혀 세우곤 우리 곁을 휙 지나가면서 의미심장하게 알베르트란 이름을 두 번 불렀다. 내가 로테에게 물었다. 물어봐도 신뢰가 안 된다면 알베르트가 누구죠? 그녀가 막 대답하려던 참에 우리는 큰 팔자 모양을 그리기 위해 서로 떨어져야 했다. 우리가 서로 교차해서 스쳐 지나갈 때 그녀의 이마에 뭔가 깊이 생각하는 기색이 비치는 듯 했다.
그녀가 회전 연결 동작 스텝을 밟기 위해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뭘 숨기겠어요? 알베르트는 훌륭한 사람으로 저와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지만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다.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내게 아주 소중하게 되어버린 그녀와 관련지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나는 혼란스러워 정신을 잃고 순서가 아닌 쌍 사이에 끼어들어 춤판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말았다. 로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잡아 끌어당겨서 신속히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네. 사랑에 처음 빠지는 순간. 참 아름다운 순간이죠. 저도 누구하고 이렇게 썸 탄다거나 이렇게 서로 호감 있는 모습을 보거나 그럴 때 참 흐뭇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참 짓궂게도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던가 그 옆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그 두 사람만이 보는 그런 서로의 매력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며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